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오늘 되게 춥네요. 12월은 역시 뭐가 됐던 간에 12월인 것 같습니다. 참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의 주제와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왜 그 한국 속담에 이렇게 뭐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왜 이게 약간 역지적으로 말하는 건데, 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난다고, 뭐가 훅 빠져버리면, 그 일상이 얼마나 여태까지 우리가 참 잘 누리고 살아왔는가를 그제서야 아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라는 이놈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해진 날 시험 보고, 정해진 날 모든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학생은 누구나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을 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쫙 흩어졌다가 이렇게 밤에 모여서 잠자고, 사실 이랬던 일상들이었어요. 휴가철 되면 휴가하고,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 손잡고 뭐 놀이동산 가고, 꽃 피면은 꽃 구경 가고. 아니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이제 수능을 보는 어떤 그게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적인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뭐, 그러시다 해도, 뭐, 조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수능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사실 수능 치르기 전에 중등 임용고시에서 막 확진자가 전날 나오면서, 그분들이 사실 이제,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별 문제는 없다고는 말은 해요. 왜냐하면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 10개월, 11개월 됐잖아요. 그럼 좀 미리, 혹시 전날 나오면 어떻게,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의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 수능은 워낙에 이제 많은 근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치러야 되는 아주 큰 행사다 보니까, 뭐 행사 하여튼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됐고 늦춰지기도 했을 뿐더러,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는 이거예요. 올 한 해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작게는 몇 번, 크게는 뭐 좀 더 많게 이렇게 가슴 졸이는, 애가 타는 순간들을 많이 겪은 또 그런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 애가 탄다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영어로 잉글리시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게 애가 탄다는 게 사실은 한국말로는 애가 타지만 이게 이제 영어로 했을 때 한 단어로 딱 매칭을 시키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사실. 네. 물론 뭐 뒤져보면 있을 수 있겠다?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 애가 탄다라는 단어, 이게 우리로는 애가 타, 애가 탄다, 동사가 애가 탄다,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졌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한 단어와 딱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은 애가 탄다 그러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영어권에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애가 탄다라는 심정을 네 가지의 감정을, 네 가지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안 겪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애가 타, 애가 탄다, 애가 탄다예요. 애가 탄다. 자, 그러면 애가 탄다라는 게 뭘까? 이게 수능을 치르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애가 타고, 기다리는 학부형들도 애가 타고, 시험이 끝나면 또 끝나는 대로 합격자 발표나는, 아니구나, 그 전에 내 점수 나오는 것도 애가 타고, 합격자 발표되는 것도 애가 타고, 아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애가 타는 순간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애가 타가 무엇을 이루어졌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감정의 요소가 네 가지인 거예요. 감정의 요소뿐만 아니라 현상, 이렇게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건 일단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 그러니까 불안한데 뭐가 불안한 거냐? 뭐가 불안한 거야? 왜 우리 불안한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도둑이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올까봐 누가 딱 침입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예를 들면 강아지나 이런 데 한번 물린 경험이 있다. 그럼 강아지만 보면 불안한 거죠. 또 물릴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이 있는데, 애가타의 불안함은 어떤 불안함이냐?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네. 결과. 아니면 결과라고 보면은 너무 딱 그 순간이 단정적이니까 내 미래, 내 앞에 놓인 순간들에 대한 과정 플러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전날이면 내일 갑자기 내가 확진을 받으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그쵸? 시험 시간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갑자기 저는 큰 시험을 봤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갖고 이렇게 손하고 발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그 감독관님이 막 주물러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불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치러내야 될 과정과 결과가 전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자, 두 번째,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얘 플러스 얘예요. 얘는 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 떨림이 설레. 막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스타를 만나. 그러면 떨리고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그런 떨림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긴장의 떨림은 우리가 막 오디션이나 이런 거 보기 전에 막 이제 나하고 좀 그때 좀 텀이 멀 때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막 다음 순서 내 바로 앞에 사람이 막 나가고 막 면접 보기 전에 특히 그러면은 딱 문 열고 막 들어가는 순간 막 심장이 막 쿵탁쿵탁쿵탁쿵탁 뛰잖아요. 이거는 설렘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 또한 떨림이긴 하지만 경직, 몸이 굳어져 가면서 이게 순환이 안 되면서 막 식은땀도 막 나고 얼굴도 막 하얗게 되고 막 손발도 차가워지면서 가슴이 막 쿵탁쿵탁쿵탁 뛰는 이 경직의 긴장 상태. 이게 애가 탄다라는 개념의 핵심 두 가지 감정의 요소입니다.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불안과 긴장은 솔직히 우리가 애가 탄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 감정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사실 요 두 가지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면 그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애가 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이게 현상들입니다. 현상. 어떤 감정에 의한 현상들.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애가 탄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무기력이에요. 사람이
뭐가 막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해결 방법을 찾고 뭐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막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 막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119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119라는 시스템도 별로 없었고 그랬을 때는 밤새 특히나 뭐 통행금지 뭐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차도 안 다니고 지금이야 뭐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응급실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애를 밤새 끌어안고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보세요.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이 애를 들쳐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문은 닫았고 병원을 갈 차도 없고 뭐 그냥 얘가 왜 열이 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애를 안고 그냥 막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상태. 그 상태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예요? 너무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왜 나는 얘가 왜 아픈지 어떤 이유인지 무엇을 할 수도 뭐 집안에 뭐 제대로 된 해열제 하나도 없고 그냥 애가 막 불덩이처럼 뜨겁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는 이 상태 그걸 올곧이 나 혼자 다 겪어내야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무기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우울증 걸리면 무기력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좀비처럼 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 무기력이 아니라 이 무기력의 실제의 개념은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에는 뭐 죄책감도 들어갈 수 있고 미안함도 들어갈 수 있고 그쵸? 이 많은 감정의 요소들이 포함돼서 들어간 게 이 무기력이라는 것이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이 애가 타는 것에서 견디기 힘든 하지만 겪어야 되는 그런 하여튼 요소예요. 아우 난 진짜 애가 탄 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데 아마 이런 일을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나이가 아주 어리신 분 빼놓고는.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패닉 상태라고 하죠.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 이게 머리 백발이 아니라 그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무나 뭐 평소에는 야 2일은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들도 막 이 애가 타는 상황이 탁 맞닥뜨려지면 잠깐만 내 핸드폰 번호? 내 핸드폰 번호가 뭐지? 우리 집 주소? 잠깐만 우리 집 주소가 몇 호였지? 201호였나? 잠깐만 그거는 지난번 집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머리가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뇌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뭐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어떤 마음? 불안하고 긴장되고 무기력하고 한 마음에 의해서 이런 패닉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가끔 이제 이건 여기다가 비할 바는 아니고 이건 진짜 비할 바는 아닌데 그냥 예를 들자면 기주쌤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제가 컨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봐갖고 컨닝을 하면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나는 컨닝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틀리면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딱 그 서 있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그 다음을 뭐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딱 서 있을 때 느낌이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가 있어요.
그게 더 긴장을 많이 했거나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계속 틀린 부분을 계속 잘 못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순간적으로 잠깐만, 나 여기 왜 서 있어? 이런 상태가 와요. 굉장히 막 온 에너지가 거기서 다 빨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주쌤이랑 같이 촬영을 할 때 기주쌤은 설령 살짝 이제 본인이 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음악이 좋으면 이렇게 감정에 빠져갖고 살짝 스텝을 놓쳐도 만약에 제가 그 스텝을 놓치지 않은 상황이면 이렇게 견눈질해서 보면 바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기주쌤이 옆에서 뭘 하고 있어도 이게 캐치가 안 되니까. 하물며 그 촬영할 때 그 순간도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내가 눈앞에서 진짜 손 쓸 틈 없이 무슨 상황이 팍 벌어져. 그 상황을 내가 근데 올곧이 다 내 몫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랬을 때의 감정을 우리는 애가 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살면서 가장 무서운 감정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애가 타는 상태가 뭐랄까요. 우리가 뭐든지 다 딱 클리어하게 끝나버리면 포기를 하던, 그쵸? 포기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던. 근데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야. 포기할 수도 없고, 왜? 불안전하니까. 그렇다고 새로 시작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 낀 상태가 사실은 애가 탄데, 올해 너무 많이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정말 내년에는 근데 이 애가 타는 순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애가 타는 순간을 최대한 그래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한 번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뭘 자꾸 하면은 애가 타는 순간을 막을 수 있냐면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 왜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가급적이면 시간이나 이런 거, 환경 같은 거 딱 맞춰서 하는 이유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낯선 시험장에 가서 막 애들 다 이렇게 옆에 있고 특히 뭐 요번에는 막 칸막이까지 막 5개 설치하고 뭐 발열 체크하고 뭐 마스크 쓰고 이런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정보를 얻고 내가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의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면 이 애가타라는 순간을 다가와도 내가 그래도 여기서 빨리 이 순간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그런 순간을 안 겪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요. 안 겪고 살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만 겪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런 일이 나한테는 뭐 살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건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 요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우리가 서로 뭐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선곡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이 애가타라는 노래예요. 원래 장윤정 씨 노래인데 제가 장윤정 씨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장윤정 씨 버전 말고 어머? 예,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목소리더라고요. 예, 임영웅 씨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애가타라는 그 작품을 준비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지인분 중에 확진자가 나오셨는지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아마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나와도 한 2주 정도는 아마 자가격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2주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미지수다 보니까 굉장히 애가 타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스케줄도 쫙 있었을 거고 그게 다 어그러지고 이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엮이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잖아요. 근데 별 탈 없이 빨리 이 애가 타는 순간이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애가 타라는 노래로 굉장히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울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그 울고, 시원하게 울고, 딱 올해 다 보내고 새해를 맞아도 좋겠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